이스라엘이 지난 7월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의 사망에 이어서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까지 제거하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무장동맹인 저항의 축의 양대 수뇌부가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의 축 세력이 이렇게 초토화된 배경에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반면에 이란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란의 종말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당시에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원하는 모든 저항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헤즈볼라는 고위 지도부는 대부분 사망했으며 심지어 헤즈볼라의 무서웠던 공격력도 사실상 괴멸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나스랄라가 두 가지의 전략적 실수, 즉 적인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하고 후원자인 이란과 이란의 영내 동맹 무장단체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결과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방대한 미사일과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확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의 무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히지를 못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9월 16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진행 중입니다. 반면 헤즈볼라 공습으로 인한 이스라엘인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6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을 때 레바논 총리를 역임했던 푸아니 시니어라는, 우리는 현재의 충돌에서 헤즈볼라가 군대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화력과 공군력, 정보력, 기술력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시니어라는 이어서 이란은 영내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을 위해 피를 흘려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동맹 세력들이 공격을 당할 때 테헤란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는 저항의 축 세력들의 단결 개념이 이란을 향한 일방 통행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소위 저항의 축 세력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도록 해놓고 정작 이란은 뒷공무니를 빼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란은 이란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부의 영빈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 조직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이란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대부분의 장비와 부품을 수상한 중개인을 통해 조달해야만 합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공급망이 침투해서 무전기와 호출기에 폭발물을 설치한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이란의 통신 네트워크나 무기를 방해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한 어떠한 도발적 행동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스 허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전 국무부 고위 고문인 발리 나스르는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이 서방의 매력 공세를 펼치면서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재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외교의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테헤란은 헤즈볼라를 대신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정보 및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미국에는 대선 때문에 정치적 공백이 있으며 미 해군이 지중해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테헤란의 분위기는 그런 미끼를 물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헤즈볼라는 아직도 상당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서 레바논 국가를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 무적의 아우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와 그 동맹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의회가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면서 2022년 10월 이후에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시아파 지역과 베카 계곡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향을 떠나면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시아파 공동체 내의 기반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인 마이클 영은 월저널에 헤즈볼라의 전쟁은 역효과를 낳았고 근거지인 남부의 많은 지역이 파괴됐으며 수십만 명의 시아파가 고국을 떠돌거나 사실상 난민이 되면서 기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다른 문제는 국내적으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제2전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점으로 많은 커뮤니티에서 헤즈볼라에 대해 어느 정도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서 레바논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공습에 숨진 나스랄라의 빈자리를 그의 사촌인 하셈 사피에딘이 채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나스랄라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대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헤즈볼라의 핵심 지도부 11명 중 10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조직을 제대로 추스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산 나스랄라 사례가 이란의 종말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의 1호판인 썬데이 타임스는 현지 시간 29일 나스랄라가 살해됐다고 해서 헤즈볼라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이 나스랄라를 잡았다는 사실은 헤즈볼라의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나스랄라의 사망은 헤즈볼라의 사기에 큰 타격을 입히고 이란의 동맹 세력들에게 헤즈볼라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곧 강력한 보안을 갖춘 무적의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헤즈볼라의 타격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에 위치한 명성 그리고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타임스는 나스랄라의 제거와 헤즈볼라의 약화로 중동 전역의 이란 지원 단체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갖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을 무릎 꿇릴 수 있다면 이란의 네트워크에 속한 소규모 신생 단체들은 잠재적으로 더 쉽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더 타임스는 그러면서 이란은 솔레이마니 암살에도 불구하고 영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암살은 일회성의 이벤트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반면 나스랄라의 사망은 헤즈볼라를 무력화하려는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공격 일환으로 중동에서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이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29일 수년 동안 이란의 충성스러운 하인이었던 헤즈볼라는 시리아에서 바사드 알 아사드의 피비린 나는 정권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라크와 예멘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다른 민병대의 훈련과 지침을 제공해왔다 그러면서 나스랄라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시리아의 수많은 이들과 상당수의 걸프 국가들도 나스랄라의 죽음에 대해서 샴페인을 터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나스랄라는 당연히 이란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를 했겠지만 이란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란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이란 내부에 이스라엘 조직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이란의 지도자들은 헤즈볼라와 같은 단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 국내에서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한다 그러면서 침체된 경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리 세력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지난 28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중요한 성명이 발표되었지만 내용 자체가 공허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자체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즈볼라에 의존했지만 이제 더 이상 헤즈볼라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란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동 내에서의 이란의 입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수장 제거 작전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 작전 부사령관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아바스 닐 포르산 부사령관이 헤즈볼라 수장을 암살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IRGC 정예부대인 쿠두스군의 레바논 시리아 지역 사령관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스랄라의 사망 소식이 하마스의 지도자 야히야 시누아르도 경계심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랍권 매체인 알 아라비아는 29일 시나르 등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머물고 있는 하마스 지도층 인사들은 나스랄라 피살 이후에 모든 움직임을 멈춘 상태라 그러면서 별도의 통제가 있을 때까지
카타르 등 해외에 있는 지도부와 연락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시나르는 작년 10월 7일 자신이 계획하고 주도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파놓은 땅굴에 의심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나르를 제거 1순위 표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